할매가 본 마지막 귀신 그날 밤 문틈에서 들린 숨소리. 일부 문틈 너머의 그림자. 해마다 겨울 바람이 골목을 쓸고 지나가면 이 동네의 어른들은 을의 한 사람을 떠올린다. 누구보다 오래 살았고 누구보다 조용히 세상을 떠난 사람. 바로 박순덕 할매였다. 올해도 마찬가지였다. 동네 경로당에서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아랫목 온기 사이로 누군가가 말문을 열었다. 그 얘기 아직 사람들한테 말 안 했지? 순덕이 그 마지막 날 말이야. 사람들은 잠시 서로의 얼굴을 살폈다. 그날 이후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누군가는 겁이 났고 누군가는 차마 이야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었다. 그러나 오래된 비밀은 결국 새어나오게 마련이다. 그날 마을에 있던 두 사람의 말이 맞아떨어지면서 비로소 이야기가 다시 시작됐다. 할매의 집 그리고 문틈. 박순덕 할매는 마을 가장자리에 있는 낡은 기와집에 혼자 살았다. 남편도 일찍 떠났고 자식들도 모두 도시로 갔다. 가끔 손자가 찾아오긴 했지만 자주는 아니었다. 그럼에도 할매는 늘 씩씩했다. 동네 사람들 말로는 저 정도면 100살까지도 끄떡없다고 할 정도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할매가 자꾸 누가 집안을 들여다본다고 말했다. 아무도 없는데 문틈 사이로 숨소리가 들린다. 어두운 데서 누가 날 보고 있더라. 동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이고 할매 환청이에요. 바람소리겠지요. 겨울 오면 헛것 보이기도 한다 카이. 하지만 할매의 표정은 달랐다. 그때부터였다고 한다. 할매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졌고 눈 밑에는 짙은 그림자가 내려앉았다. 무엇보다 문이 조금만 벌어져 있어도 손으로 꽉 눌러 닫는 버릇이 생겼다. 이웃이 들은 그 밤의 소리. 할매와 담 너머에 살던 정만 씨는 그 주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밤 12시도 넘은 시각이었어. 근데 말이야 할매네 마당에서 남자 숨소리 같은 게 들리더라고. 정만 씨는 처음엔 도둑인가 싶어 밖으로 나가보려 했다. 그러나 곧 발을 멈췄다. 숨소리는 움직이지 않았다. 오직 한 곳. 할매 집 대문 앞에서만 들렸다. 근데 그게 사람이 내쉬는 숨이 아니야. 사람 숨은 따뜻하고 일정하잖아. 근데 그건 마치 찬 공기를 빨아들이는 것처럼 이상하게 길고 끊기지도 않고. 정만 씨는 말끝을 흐렸다. 다음 날 그는 할매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제 대문 앞에 누가 온 것 같던데요? 그러자 할매는 고개를 아주 천천히 돌리며 말했다. 그거 나한테 온 거 아니여. 누가요? 할매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작게 속삭였다. 그 남자. 문틈에서 나만 보던 그 남자. 그 말 이후로 동네 사람들조차 더는 가볍게 넘기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할매를 본 사람. 할매를 마지막으로 본 사람은 이웃집 초등학생 민지였다. 그날도 집에 뛰어가던 민지는 할매가 마당에 서 있는 모습을 보았다. 밤이 되기 직전 해가 완전히 지기 전의 시간. 할매는 문 너머 어둠을 향해 뭔가를 바라보고 있었다. 할머니. 민지가 손을 흔들자 할매는 놀란 듯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매우 어색하고 느린 미소를 보였다. 아이고 민지 왔구나. 민지는 그 미소를 오래 잊지 못했다.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다. 그러다 문틈을 향해 다시 시선을 돌리며 중얼거렸다. 오늘도 와 있네. 민지는 겁이 났다. 할매가 말한 와 있는 것이 뭔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문틈이 유난히 캄캄하게 느껴졌다. 마치 거기서 누군가 정말 할매를 보고 있는 듯한 기분. 민지는 집으로 뛰어가며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보았다. 문틈. 까만 틈 사이로 누군가의 눈 같은 형체가 반짝였다. 그날 이후 민지는 그 길을 혼자 지나가지 않았다. 그날 밤 숨소리가 멈춘 순간. 그리고 며칠 후. 할매는 세상을 떠났다. 사인은 자연사. 하지만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할매는 홀로 죽은 게 아니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 옆에 있었다. 할매가 떠난 새벽 정만 씨는 또다시 숨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숨소리가 너무 가깝고 너무 차갑고 너무 또렷했다. 그는 담장 너머를 내다보지도 못한 채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숨소리가 갑자기 뚝 끊겼다.
말 그대로 한순간에. 그 다음엔 문이 스르륵 닫히는 소리만 아주 천천히 들렸다. 누가 닫은 걸까? 그 이후로 그 집엔 아무도 살지 않았다. 일부의 끝 그리고 다음 이야기. 할매는 왜 문틈을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문틈에서 들렸다는 숨소리는 누구의 것이었을까? 정말 헛것이었을까? 아니면 2부에서는 할매가 생전에 가족에게 남긴 마지막 말, 문틈에서 처음 들린 그 숨소리의 정체, 할매의 집에 들어간 손자의 증언. 이 드러난다. 2부 첫 번째 숨소리의 날. 할매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 뒤. 멀리서 살던 손자 현우가 장례를 끝내고 마을에 남았다. 그는 할매가 마지막까지 혼자 지냈던 그 집을 정리해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우가 마을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다. 문틈에서 누가 숨 쉬었다고요? 현우의 목소리는 떨렸다. 정만 씨와 마을 어른들은 서로 눈치를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내 할매가 그 말 죽기 석 달 전부터 했어. 그때부턴 밤마다 문틈을 누가 들여다본다 했지. 처음엔 다 헛것 보신 줄 알았다 아이가. 근데 어른들은 더 말을 잇지 못했다. 그들의 표정이 말해주고 있었다. 단순한 헛것은 아니었다는 것을. 현우는 할매 집에 가야 할 이유가 두려움과 궁금증 사이에서 뒤섞였다. 그날 저녁 그는 마침내 무거운 걸음을 옮겼다. 할매의 집 그 방. 집에 들어서자 오래된 나무 냄새가 가득했다. 마당에 가득한 낙엽, 닫힌 방문, 꺼져 있는 전등. 모든 것이 시간이 멈춘 듯 고요했다. 그런데 집 안에 들어오자마자 아주 작은 물건이 눈에 띄었다. 바로 문 아래 끼워진 종이 조각. 현우는 허리를 굽혀 그것을 천천히 빼냈다. 종이엔 삐뚤삐뚤하게 적힌 글씨가 있었다. 문틈을 절대 열어두지 마라. 현우의 손끝이 떨렸다. 글씨는 분명 할매의 것이었다. 그는 문을 바라보았다. 문틈은 아주 조금 바늘 한 개 들어갈 정도로 벌어져 있었다. 하지만 그 작은 틈에서 차갑게 스며 나오는 공기가 느껴졌다. 현우는 소스라치게 놀라 문을 꽉 닫았다. 겨울이라 그런 건가? 근데 이상하게 차갑네. 그가 고개를 갸웃하는 순간 그의 눈에 또 다른 것이 들어왔다. 문 옆 벽에 할매가 손톱으로 긁은 듯한 자국이 새겨져 있었다. 수십 번, 수백 번. 문을 닫기 위해 버티듯 누른 흔적이었다. 할매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 현우는 할매의 방에서 책상 서랍을 열었다. 거기엔 오래된 공책 하나가 들어 있었다. 할매의 일기. 더 이상 쓸 힘도 없었을 텐데 마지막 장만은 유난히 글씨가 삐뚤어져 있었다. 한 글자 한 글자 숨을 몰아쉬며 쓴 것처럼.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페이지를 읽기 시작했다. 할매 일기 마지막 날로부터 12일 전. 오늘도 그 숨소리가 들렸다. 문틈에 바싹 붙어서 점점 가까워진다. 마지막 날로부터 7일 전. 눈이 보였다. 문틈에서 날 보고 있었다. 나를 아는 눈이었다. 마지막 날로부터 3일 전. 그 남자. 다시 왔다. 현우는 숨을 삼켰다. 그 남자? 그 이름이 더 적혀 있는지 찾으려 했지만 그 아래는 글씨가 번져 있었다. 아마 손이 떨려 연필이 눌렸던 것 같다. 그러나 마지막 줄만은 또렷했다. 마지막 날. 내가 문을 잠그면 그는 문틈을 찾는다. 현우는 책상을 붙든 채 그대로 굳었다. 지금은 아무도 없는 할매의 집. 하지만 방 안 공기에는 누군가 숨을 참은 채 숨어 있는 듯한 묘한 불안함이 감돌았다. 할매가 처음 들은 숨소리. 그날 밤 현우는 마을 이장에게 물었다. 할머니가 처음 그 숨소리를 들은 게 언제였나요? 이장은 낮게 한숨을 쉬었다. 그게 올 초였다. 어느 추운 날 저녁이었지. 그리고는 조용히 이야기를 이어갔다. 어느 추운 밤. 그날 할매는 부엌에서 따뜻한 물을 끓이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하. 차갑고 긴 숨소리. 인간의 것 같지 않은 너무 깊고 느린 소리. 할매는 얼어붙었다. 순간 부엌문과 방문 사이에 있는 작은 문틈으로 시선이 갔다. 문틈이 아주 조금 벌어져 있었고 그 사이로 어둠이 들이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너머에서 분명히 무언가 움직였다. 그날 이후로 할매는 문을 절대 열어두지 않았다. 하지만 그 남자는 문틈만 있으면 찾아왔다. 숨을 쉬며 문틈에 얼굴을 붙인 채 밤마다 할매를 지켜보았다. 현우가 그 방에서 들은 것. 2부의 가장 중요한 순간은 바로 이것이다. 할매 집에서 일을 정리하던 그날 밤, 현우는 방에서 잠시 쉬고 있었다. 이상하게 피곤했고 집안이 너무 조용했다. 그러던 중, 하아! 그는 기절할 뻔했다. 문틈이 아주 조금 벌어져 있었고, 그 틈에서 확실히 숨소리가 들렸다. 할매가 말한 그것. 문틈의 남자. 현우는 단숨에 일어나 소리쳤다. 누구야? 누구냐고. 그러나 숨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 마치 문 바로 앞, 아니, 문틈에 얼굴을 붙인 채로. 현우는 손이 떨리며 문을 닫으려 했다. 하지만 문은 이상하게도 잘 닫히지 않았다. 마치 반대쪽에서 누군가 가볍게 잡고 있는 느낌. 나나. 있는 힘을 다해 밀자. 문은 쿵 하고 닫혔다. 그리고 그 순간 숨소리가 완전히 멈췄다. 하지만 더 큰 공포는 그 다음에 찾아왔다. 문 아래 작은 틈에서 검은 그림자 같은 무언가가 스르륵 사라지는 것이 보였다. 현우는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집 밖으로 뛰쳐나와 마당에서 한참을 숨을 몰아쉬었다. 이부의 마지막 할매가 알고 있던 이름. 다음 날 현우는 이장에게 일기장을 보여주며 물었다. 할머니가 말한 그 남자 누구죠? 이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가만히 창문 밖 마을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너희 집에 예전에 불났던 거 기억하니?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불에서 누가 죽었는지, 할머니가 평생 말 안 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 현우의 숨이 멈췄다. 이장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그 남자, 그 불에서 죽은 사람이야. 그리고 덧붙였다. 그 사람 할매 때문에 죽었어. 그 말은 현우의 등골을 완전히 얼려버렸다. 3부에서는 그 불이 난 날의 전말, 숨소리의 주인공의 정체, 그리고 할매가 숨기려 했던 죄가 드러난다. 3부 그 불이 난 날 할매가 본 것. 이장은 현우에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다. 정말 듣고 싶은 거 맞지? 현우는 침을 꿀꺽 삼켰다.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25년 전 그 집에서 있었던 일. 이장은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듯 천천히 말을 꺼냈다. 그 불 내 할매가 낸 불 아니다. 그 집에 살던 남자가 냈던 거다. 현우는 눈을 크게 떴다. 남자요? 누구요? 이름은 윤태석. 내 할매의 바로 옆집에서 지내던 머슴 같은 존재였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현우의 등골에 서늘함이 훅 끼쳤다. 일기장에 적혀있던 이름 없이 언급된 그 남자. 이장은 이어 말했다. 태석이는 원래는 착한 사람이었다. 근데 어느 날부터 내 할매한테 이상하게 끌려다녔다. 끌려다녔다고요? 응. 집안일도 해주고 마당도 쓸어주고. 근데 점점 그게 집착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현우는 무언가 잘못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기분이 들었다. 태석이의 문틈 습관. 이장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태석이는 자주 문틈으로 사람을 훔쳐봤다. 네. 문틈으로 집안을 살폈다. 모퉁이에서 대문에서 담장 아래서. 그리고 마지막엔 너희 할매 방 문틈으로까지. 현우는 손등이 찌릿하게 떨렸다. 이장 말투는 낮고 단호했다. 그 문틈의 숨소리. 그게 처음 시작된 게 바로 태석이었다. 그리고 그날. 비극의 밤. 이장은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었다. 태석이가 할매 집을 찾아온 날이었다. 밤이었고 할매가 문을 잠가놨지. 그러나 태석은 문 앞에서 말했다 한다. 문 좀 열어보슈 잠깐이면 됐다오. 하지만 할매는 문을 열지 않았다. 그날따라 할매는 이상할 정도로 겁에 질려 있었다. 그러자 태석은 문틈에 귀를 대고 속삭였다. 할매 나 여기 있어. 그리고 숨소리. 길고 이상한 숨소리. 그날부터 할매가 평생 잊지 못한 그 소리. 이장은 말을 이어갔다.
할매가 너무 무서워서 마루 끝까지 도망갔단다. 그때 기름 냄새가 났지. 현우는 숨을 멈췄다. 태석이 부엌에 기름을 뿌리더니 불을 질렀다. 불길 속에서 부엌에서 불이 붙자 집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었다. 할매는 간신히 창문 깨고 도망쳤다. 그럼 태석은요? 이장은 고개를 저었다. 그 안에서 죽었지. 그런데 왜 그런 짓을 했어요? 이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할매가 거절했거든. 뭘요? 이장은 낮은 목소리로 답했다. 태석이가 할매한테 같이 살자고 했어. 순간 현우는 숨조차 쉬기 어려웠다. 거절당한 태석은 할매의 집에 들어가기 위해 문틈을 들여다보고 밤마다 숨을 쉬며 집착을 키우다가 마침내 광기에 휩싸여 불을 질렀던 것이다. 하지만 이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할매가 숨긴 진짜 비밀. 현우는 물었다. 근데 할머니가 왜 그걸 숨겼어요? 그냥 말만 해도 억울함 풀릴 텐데. 이장은 눈썹을 찌푸렸다. 그게 할매가 죄책감이 컸던 거다. 죄책감이요? 할머니는 피해자였잖아요. 이장은 낮게 말했다. 내 할매. 불이 나기 전에 분명히 문을 열어줄 수 있었대. 근데 너무 무서워서 문을 안 열어줬다. 현우는 얼어붙었다. 불길이 치솟는 소리. 열기로 뒤틀리는 나무. 집안에 갇혀버린 태석. 그 모든 순간에 할매는 문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 이장은 속삭였다. 그게 평생 마음에 걸렸던 거다. 그리고 아마 태석이는 그 순간부터 집착이 원한이 된 거겠지. 그 말은 한겨울 바람처럼 서늘하게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때 창문 밖에서 이장이 이야기를 끝내려던 순간 현우는 갑자기 할매 집에서 느꼈던 한 장면이 떠올랐다. 어젯밤 문틈이 닫힌 뒤 문 아래서 검은 그림자가 사라지는 모습. 이장님. 현우는 목소리를 떨며 물었다. 그러면 할머니가 마지막에 들은 숨소리도. 이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태석이다. 현우는 숨을 삼켰다. 그럼 그게 왜 다시 나타난 거죠?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도? 이장의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리고 한마디. 현우야. 네. 태석이가 할매만 찾았다고. 누가 그러더냐? 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다. 이제 할매가 없으니. 이장의 시선이 마을 끝 어둡게 고여있는 현우의 그림자를 향했다. 넌 그 집의 마지막 가족이다. 3부 마지막 장면. 문틈이 움직인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간 현우는 할매 집에서 가져온 짐을 정리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누런 천에 쌓인 작은 상자가 하나 나왔다. 상자 안엔 할매의 수첩, 묵주, 그리고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다. 그 종이에는 단 2줄이 적혀 있었다. 현우야, 꼭 기억해라. 문틈을 절대 열어두지 마라. 현우는 그 말을 읽자마자 갑자기 등 뒤에서 하아 그 소리가 들려왔다. 그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자 방문이 아주 조금 열려 있었다. 그리고 문틈 안쪽에서 무언가 검은 게 스르륵 움직였다. 숨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4부에서는 현우가 처음으로 태석의 존재를 직접 보게 되고 문틈의 남자가 왜 살아있는 가족을 찾는지 그 이유가 밝혀진다. 4부 문틈 너머의 얼굴. 방 안은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 속에서 더 선명하게 들리는 소리가 있었다. 하. 현우는 마른 침을 삼키며 조금 열린 문틈을 바라보았다. 문틈. 늘 좁아서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던 그 틈이 지금은 마치 검은 잎처럼 벌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안쪽에서 무언가 움직였다. 문틈 안쪽의 눈. 현우는 가까이 가지 않았다. 발이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려 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런데 그 순간 달칵 문이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누군가 안에서 문을 잡고 있는 듯한 움직임. 그리고 다음 순간 문틈에서 흰색 눈동자 같은 게 살짝 드러났다. 정확히 말하면 사람 눈 같지만 초점이 맞지 않은 흐릿하고 탁한 눈.
마치 오래된 사진 속에서 잘라낸 눈 한 조각. 누구세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숨소리가 멈췄다. 대신 문틈 안쪽에서 낮고 갈라진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열어줘. 현우는 그대로 온몸이 굳었다. 목소리는 분명했다. 젊은 것도 늙은 것도 아닌 무언가 망가진 듯한 남자의 중저음. 문 좀 열어줘. 문틈이 조금 더 벌어졌다. 할매가 남긴 경고. 현우는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할매의 마지막 메모. 문틈을 절대 열어두지 마라. 오늘 밤 같은 상황을 알고 있었던 걸까? 왜 할매는 죽기 직전까지도 문틈을 두려워했을까? 현우는 더 이상 이대로 있을 수 없었다. 손을 뻗어 문을 밀어 닫으려고 했다. 그러나 손이 문에 닿기 직전 문 안쪽에서 차갑고 축축한 손가락 같은 것이 튀어나왔다. 손톱이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처럼 푸석한 손. 그 손가락이 문틈을 잡고 있었다. 아! 현우는 소리를 지르며 뒤로 넘어졌다. 손가락을 잡고 있던 존재는 문틈을 벌리려는 듯 천천히 힘을 주고 있었다. 나무가 끼익, 끼익 하고 울리는 소리가 방 안에 퍼졌다. 얼굴의 일부분만 보이는 존재. 문틈이 넓어질수록 조금씩 더 많은 부분이 보였다. 먼저 흐릿한 뺨, 그 다음 탁한 빛의 눈동자, 그리고 까만 한 줄로 갈라진 입. 전체 모습이 아니라 마치 조각난 얼굴의 일부만 문틈에 붙어 있는 듯 했다. 그 얼굴은 웃지도 울지도 않았다. 그저 현우만 바라보고 있었다. 숨소리가 다시 시작됐다. 하. 그리고 한마디. 너 닮았더라. 현우는 숨이 멎었다. 뭐를 닮았다는 거예요? 문틈 속 남자는 입만 움직였다. 그 여인. 내가 기다리던 사람을. 할매. 태석이 생전에 기다렸던 사람. 그걸 닮았다는 말은 결코 좋은 의미가 아니었다. 태석이 현우를 찾는 이유. 현우는 벽을 짚으며 일어났다. 가까이 가지 않은 채 이성을 붙잡고 물었다. 네네,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할 일 끝났잖아요. 왜 저한테 와요? 문틈 안쪽의 남자가 대답했다. 그 여인이 문을 안 열었지. 그래서 난 밖에 남았다. 그 말투는 원망스럽지 않았다. 그저 오래된 사실을 읊는 듯한 말투. 근데 이제 그 여인은 없어. 문틈 너머에서 까만 입술이 천천히 벌어졌다. 대신 널 찾은 거야. 왜 하필 저죠? 잠시 정적. 그리고 남자의 낮은 목소리. 문을 닫은 손. 너한테도 있더라. 현우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그날 할머니 임종 직전 할매가 혼자서 헛것을 보는 듯 문을 힐끔힐끔 보며 손을 떨고 있었을 때 현우는 그걸 못 보겠다는 이유로 문을 닫고 나왔다. 그게 그 문을 닫는 마지막 사람이 현우였다는 의미였다. 내가 오늘 밤 데리러 왔다. 남자의 숨소리가 더욱 가까워졌다. 문틈이 스스로 조금 더 벌어졌다. 이제 둘만 남았네. 둘? 그 여인도 가고 너만 남았으니. 남자가 숨을 크게 들이켰다. 문 열어줘. 오늘 밤 데리러 왔어. 지도 않는 등이 식은땀으로 젖었다. 문틈 속 얼굴의 일부가 갑자기 활짝 웃는 것처럼 올라갔다. 그 웃음은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도망칠 수 없는 이유. 현우는 뒷문으로 뛰려고 했다. 하지만 도망치려던 순간 집 전체가 마치 누군가 문을 전부 잡고 있는 듯 덜컥 잠겨버렸다. 뭐야, 잠긴 건 손도 안 댔는데. 문틈 속 남자가 중얼거렸다. 문은 내가 먼저 왔지. 그러고는 다시 숨소리를 내뱉었다. 하.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음침하게 탁해졌다. 현우가 숨을 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마치 태석의 숨이 집안을 가득 채우는 느낌. 할매 집에 남겨진 마지막 단서. 문틈이 조금 더 열리려는 순간 바닥에서 톡하고 굴러가는 소리가 들렸다. 현우가 본 것은 상자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물건. 할매가 늘 품고 다니던 묵주였다.
묵주 십자가가 바닥에 떨어져 문틈 바로 앞에서 멈춰 있었다. 문틈 속의 눈이 그 묵주를 보며 아주 미세하게 흔들렸다. 숨소리가 약해진 것처럼 보였다. 그 틈에 현우는 기회를 봤다. 한 손으로 묵주를 잡고 문틈을 향해 들이밀며 외쳤다. 그만 가까이 오지 마. 할머니가 분명히 말했어. 문틈을 열어두지 말라고. 당신은 들어오면 안 되는 거야. 잠시, 아주 잠깐, 문틈 속의 얼굴이 흔들렸다. 하지만 태석의 목소리는 변함없었다. 문을 닫는 건 내가 아니라 나다. 그리고 문틈이 갑자기 쾅 하고 열렸다. 현우는 뒤로 넘어졌다. 문 뒤에서 온몸이 일그러진 남자 형체가 어둠 속에서 드러났다. 팔은 부러진 각도였고 얼굴은 불에 탄 듯한 자국이 남아 있었다. 그러나 눈만큼은 생전 그대로였다. 현우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4부는 여기서 끝난다. 이제 5부에서는 태석의 진짜 목적, 왜 문틈을 고집하는지, 할매가 마지막으로 전하려 했던 말, 현우가 살아남을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 이 모든 것이 밝혀진다. 5부 숨소리가 멈춘 자리. 박순덕 할매의 손자 준호는 할머니가 남긴 일지를 읽고 난 뒤에도 쉽게 잠들지 못했다. 그 안에는 할머니가 마지막 몇 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문틈이 어떻게 사람을 미칠 듯 괴롭히는 존재로 변했는지가 고스란히 적혀 있었다. 하지만 준호는 아직 결정적인 걸 보지 못했다. 그는 할머니의 집에서 나오는 그 숨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저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이야기로만 상상했을 뿐. 그렇기에 그는 한 가지를 결심했다. 오늘 그 문틈을 직접 볼 거야. 그날 밤 집으로 향한 발걸음. 밤 11시 40분. 마을 전봇대 불빛이 어둠 속에 흔들리는 시각. 준호는 휴대폰 불빛 하나에 의지해 할머니 집으로 걸어갔다. 대문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었다. 하지만 묘하게도 대문 아래쪽 땅과 문 사이에 아주 좁은 틈이 눈에 들어왔다. 아무 일도 없는 곳이었지만 준호는 이유 없이 밀려오는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누가 안에서 지켜보는 느낌.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으나 그는 고개를 흔들어 떨쳐냈다. 헛것 보지 마라. 내가 지금 제일 위험한 건 상상이다. 하지만 그때였다. 스스스. 어딘가에서 아주 미세하게 바람이 흐르는 듯한 소리가 왔다. 아니, 바람이 아니었다. 후후. 천천히 길게. 그리고 너무도 차갑게. 숨소리였다. 준호는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었다. 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이게 그 숨소리야? 그는 무심코 대문 아래 틈을 내려다봤다. 흙바닥과 나무문 사이에 어둑한 공간. 어두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스르륵 지나갔다. 준호는 비명을 거의 삼킬 뻔했다. 누구세요? 대답은 없었다. 대신 후후. 숨소리만 더 길고 더 가까워졌다. 문틈 안쪽 처음으로 열린 시선.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대문을 살짝 밀어보려 했다. 그러나 손이 닿기도 전에 문 안쪽에서 딱 하고 누군가 밀어 잠그는 힘이 느껴졌다. 안에서 누가 문을 잡고 있어? 그 순간 숨소리가 끊겼다. 정적. 그리고 아주 낮고 거의 들리지 않는 속삭임이 문틈에서 흘러나왔다. 여기 있지 마라. 준호는 눈을 크게 떴다. 누군가 말을 한 것이다. 그것은 분명 노인의 목소리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목소리는 할머니와 정말 닮아 있었다. 할머니? 그가 조스럽게 부르자 문틈에서 다시 소리가 났다. 이번에는 외려 다급한 떨리는 목소리였다. 들어오지 마라. 뒤에 있다. 오지 마라. 준호는 그 말을 들은 순간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뒤에 있다? 뒤에 뭐가 있다는 거지? 그는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하지만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만약 누군가 있었다면 그는 이미 소리치고 도망쳤을 것이다. 대문이 스르르 열리다. 그때였다. 닫혀있던 대문이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스르르르 저절로 열리기 시작했다. 경첩이 낡아 삐걱댈 법도 한데
신기하게도 소리 하나 없이 부드럽게 열렸다.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조용한 마당, 덤덤히 서 있는 대나무, 그리고 검은 그림자가 드리운 문지방. 그러나 준호가 발을 내디디려는 순간 문 안쪽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가 뚜벅뚜벅 들렸다. 하지만 누구의 것도 아니었다. 발자국의 무게감이 사람이 아니었다. 바닥을 짓누르듯 너무 깊고 너무 느렸다. 뚝, 뚝, 뚝. 준호는 손전등을 켜들어 안쪽을 비추었다. 그때 문 안쪽의 어둠에서 뚜렷한 형체 하나가 떠올랐다. 어깨가 비정상적으로 구부러진 채 팔은 길게 늘어진 데다 머리는 옆으로 꺾인 사람의 실루엣. 그 형체가 아주 천천히 문 쪽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손전등 빛에 비친 그 얼굴. 준호는 숨을 들이마시지도 내쉬지도 못했다. 그 얼굴은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사람의 형체를 빌려 움직이는 것 같았다. 그때 그 존재가 입을 열었다. 아, 찾았다. 입모양이 이상하게 찢어진 채로. 집 밖에서 들려온 또 다른 목소리. 준호가 뒤로 물러서려는 순간 집 밖에서 갑자기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준호야.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목소리는 이웃 정만 씨였다. 정만 씨는 손전등을 들고 헐레벌떡 달려오고 있었다. 거기 왜 있노? 당장 뒤로 물러서라. 정만 씨가 소리치자 문 안쪽에 있던 검은 형체가 마치 놀란 듯 몸을 움츠렸다. 그리고 팍! 순식간에 사라졌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준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하하, 방금 안에. 정만 씨는 숨을 몰아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 집, 너희 할매 돌아가시기 전부터 사람 아닌 것이 드나들었다. 사람이 아니라고요? 정만 씨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둘러보며 말을 이었다. 오늘 밤 그거 또 올 끼다. 그놈이 숨소리 내는 시간도 다 정해져 있어. 숨소리 그게 뭔데요? 정만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숨소리는 살아있는 게 아니라는 신호다. 할매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의 의미.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할머니의 일지 한 페이지를 꺼내 펼쳤다. 그 페이지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문틈에서 들리는 숨소리를 절대 따라가지 마라. 그제야 준호는 할머니가 왜 문틈에 손수건, 종이, 목까지 박아가며 틈을 막았는지 이해할 것 같았다. 문틈은 단순한 틈이 아니었다. 밖에서 안을 보는 틈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오는 통로. 그리고 그날 그 통로 너머의 존재가 준호를 본 것이다. 정만 씨는 준호를 부축하며 말했다. 일단 집으로 가자. 육부에서 내게 말해야 할 게 있다. 너희 할매가 마지막으로 본 귀신. 그리고 그놈이 왜 너한테 관심을 가진 건지. 준호는 입술이 마른 채 물었다. 귀신이요? 할머니가 본 그 남자 대체 누구예요? 정만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건 사람 아니었다. 그리고 내 할매한테 붙어있던 그 존재가 이 동네 사람 중 한 명을 찾고 있었다. 준호는 숨을 삼켰다. 누구요? 정만 씨는 준호의 어깨를 잡고 말했다. 지금 그놈이 찾는 사람은 너다. 육부 문틈에 남은 마지막 말. 정만 씨에게 이끌려 마을 회관으로 향하는 동안 준호의 머릿속은 온갖 생각이 복잡하게 스쳐갔다. 할머니가 본 귀신. 그리고 그놈이 날 찾고 있다고.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 그러나 방금 전 대문 안쪽에서 본 그 형체는 분명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 형체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 찾았다. 그 한마디가 준호의 뼛속 깊은 곳까지 얼려버렸다. 마을 회관 숨겨진 기록. 정만 씨는 회관 방 한켠에서 낡은 철제 서랍장을 힘겹게 꺼내더니 아주 오래된 서류철 하나를 꺼냈다. 표지에는 이름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심. 이거 너희 할매 옛날 기록이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서류를 펼쳤다. 처음엔 단순한 가족 관계 서류였지만 뒤쪽에는 의문의 메모가 붙어 있었다. 노인이 삐뚤빼뚤 적어놓은 문장들. 기록 1987년. 밤마다 그 남자가 찾아온다. 문틈에서 숨소리를 흘리고 내 이름을 부르며 열어달라 한다.
기록 1994년. 대문 아래 틈으로 손 같은 게 들어왔다. 사람 손 모양이 아닌데. 손톱이 너무 길고 검다. 기록 2001년. 그 남자가 준호를 본 것 같다. 아직 어릴 때였는데도 문틈 너머에서 준호를 가리켰다. 저 아이 데려갈까? 준호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저 어릴 때요? 전 처음 듣는 얘긴데요. 정만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 어릴 때 너희 할매 집에서 한 번 실종된 적이 있다. 기억 안 날 거다. 너희 부모도 집안일이라고 대충 얼버무렸지. 준호는 말문이 막혔다. 실종이라고요? 정만 씨는 심각한 얼굴로 말했다. 1시간 정도였지만 넌 그때 할매 집 대문 앞에서 발견됐다. 잠시 이후 정만 씨는 낮은 목소리로 말을 잇는다. 그리고 넌 울지도 않았어. 그저 멍한 눈으로 문틈을 보고 있었다고 한다. 준호는 소름이 돋았다. 전 기억이 없어요. 그래. 내가 너무 어렸으니까. 그때부터 할매는 내가 오면 문틈을 다시 못 받고 종이로 틈을 막고 테이프까지 붙여가며 절대 열지 못하게 막았다. 왜요? 정만 씨는 담담하게 말했다. 너 데려가려고 따라온 놈을 문틈에서 막기 위해서였다. 숨소리의 정체. 서류철 마지막 페이지에는 할머니가 돌아가기 직전 남긴 듯한 흐릿한 글씨가 적혀 있었다. 숨소리는 숨이 아니라 문틈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소리다. 끌어당긴다고요? 정만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 소리를 듣는 사람에게 먼저 문틈이 보이게 만들고 그 다음 그 틈으로 사람의 시선을 끌어당기는 기운이 있다. 그럼 할머니는 그 소리를 계속? 맞다. 할매는 수십 년 동안 그놈의 시선을 혼자서 막아온 거다. 준호의 목이 타들어갔다. 도대체 그게 뭐길래요? 정만 씨는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죽은 사람이 아니다. 그럼 귀신이 아닌 건가요? 귀신은 사람의 흔적이라도 남지. 저건 옛날부터 이 마을에 있던 틈 사이의 것이다. 준호는 숨이 막힐 듯 말했다. 저한테 왜 관심을 가진 거죠? 정만 씨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 할매랑 닮았거든. 저랑요? 눈이 닮았다. 그리고 내가 태어나던 해부터 그놈이 더 자주 나타났다. 준호는 져버린 눈을 감았다. 몸이 서서히 차가워지는 느낌. 그 존재가 자신을 오래전부터 지켜보고 있었다면 할머니가 했던 말. 문틈에서 나는 숨소리를 따라가지 마라. 그 의미가 명확해졌다. 그날 밤 마지막 대면. 회관을 나와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쯤 밤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져 있었다. 정만 씨는 말했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내가 그놈을 직접 마주해야 한다. 마주하라고요? 그래야 끝난다. 내 할매가 죽기 전에 남긴 마지막 부탁이 있었다. 정만 씨는 종이 한 장을 건넸다. 할머니의 글씨였다. 준호가 그놈을 보면 그도 나를 떠날 것이다. 나는 그걸 알았다. 준호의 눈가가 순간 뜨겁게 젖었다. 할머니는 자신이 죽으면 그 존재가 준호에게 갈 것을 알았고 마지막 순간까지 막으려 했던 것이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봐야 끝나요? 정만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그놈을 똑바로 보면 그 존재는 더 이상 너를 찾지 못한다. 눈을 마주치면 사라지는 놈이다. 준호는 할머니의 집 문 앞에 섰다. 그리고 문틈을 바라보는 순간 그 숨소리가 다시 들렸다. 후, 후, 후. 이번엔 너무 가까웠다. 마치 바로 코앞에서 내쉬는 숨결처럼. 준호는 조용히 말했다. 나야. 할매 손자. 숨소리가 멈췄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문틈 안쪽에서 눈 2개가 떠올랐다. 어둠보다 더 검은 눈. 살아있는 인간의 빛이 전혀 없는 눈. 그 눈이 준호를 본 순간 문 안쪽에서 갑자기 엄청난 바람이 몰아쳤다. 문틈이 흔들리며 틈 사이가 넓어졌다. 틈 사이에 그것이 그대로 준호를 끌어당기려 했다. 그러나 준호는 눈을 돌리지 않았다. 그 존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이를 악물었다. 할매 이제 괜찮죠? 순간
바람이 멈췄다. 숨소리도 끌어당기는 힘도 모두 사라졌다. 그리고 문틈의 어둠 속에서 그 형체가 서서히 뒤로 물러났다. 멀어진다. 멀어지더니 점점 희미해지고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다. 문틈은 조용해졌다. 너무도 조용해서 무서울 정도로. 정만 씨가 뒤에서 속삭였다. 끝났다. 준호는 천천히 무릎을 꿇고 말했다. 할머니, 이제 편히 쉬세요. 눈물이 천천히 흘러내렸다. 마지막 일지, 마지막 문장. 며칠 후 준호는 할머니의 집을 정리하다. 장롱 깊숙한 곳에서 할머니의 마지막 일지를 한 장 더 발견했다. 그 장에는 단 한 문장만 남아 있었다. 문틈은 이제 닫혔다. 준호를 지킨 것은 내가 아니라 준호 자신이다. 준호는 일지를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문틈을 한번 돌아본 뒤 천천히 등을 돌려 집을 나섰다. 문틈은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 집은 이제야 비로소 정말 빈집이 되었다. 제작 AI 할매의 이야기방. AI 기반 창작 스토리 대본 및 영상 편집 100% 자체 제작.